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어머니와의 전투에서 백전백승의 백기까지 받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착하고 제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는 생각에 제가 밀어붙인 결혼이었죠. 게다가 부모님께서 우려하신 문제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도 했고요. 결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는 제 인물, 학벌, 직업, 하다못해 집안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아니, 학벌이 좋아, 직업이 좋아? 그 두 개가 모자라면 인물이라도 받쳐줘야지. 그렇다고 뭐 집안은 별 볼 일이 있게? 아유, 나는 우리 선재가 아까워 죽겠어. 윤재 제치고 먼저 결혼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애를 데려왔나 기대했더니 고작 저런 것한테 보내려고 우리 선재를 그렇게 키웠나 싶고 며느리가 아들 빼앗아가는 도둑년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야.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해놓고 사람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신랄하게 제 욕을 하고 계셨을 때부터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보다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제가 뭐 하나 크게 잘난 구석이 없는 것은 맞지만 남편도 학벌, 직업, 인물 뭐 튀게 잘난 것도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남편이나 저나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잘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안은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도배공이시고 엄마는 보험 설계사를 하셨다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안정적인 공무원이셨다지만 본인은 평생 일 한 번 한 적 없으시다면서 열심히 살아 3남매 잘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을 하루살이 장인의 보험팔이 장모라고 얼마나 헐뜯던지요. 아무리 안 보이는 곳에선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듣자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뭔지 부모 욕보이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나 싶었는데 첫 만남의 빈정상에 헤어지자는 저를 붙들고 자기 하나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냐고 애처럼 애원하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드세고 지지 않는 편이라 결혼이 쉽진 않았고 남자친구도 남자치곤 유약하고 남에게 기대는 스타일이라 여자들에게 인기도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끼리끼리 잘 만났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그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걸리더라고요. 아니 뭐 얼마나 최악이길래 선재랑 결혼을 다 안 한대?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면 전쟁 날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선재 성격 알잖아. 왜 저렇게 애가 자기 의견도 없이 나 하잔 대로 따라만 다니나 했더니 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더라고. 참나, 너는 그래서 좋다며. 그러면 선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내가 보기엔 선재만큼 네 성격 잘 맞춰줄 사람도 없어. 어차피 결혼은 부부가 함께 살려고 하는 건데 어지간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귀 딱 닫고 살면 그만이야. 저야 그때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했던 거지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부모님을 만나 점수를 잘 따놓은 덕에 저희 부모님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 사위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하나만 보고 가보라며 응원하던 부모님도 상견례 갔다 와선 당장 때려치우라고 성화였죠. 내가 우리 아들을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정말 곱게 키웠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어느 자식이 안 그러겠어요. 저도 우리 유미 정말 곱게 키웠는걸요. 아니 보통 곱게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유미랑은 또 달라요. 선재 어머니께선 우리 유미 잘한 걸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세요? 아유, 됐습니다.
아무튼 유미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자리 억지로 나온 거예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재 위로 형이 하나 더 있는데 걔도 아직 안 간 마당에 둘째부터 보내려니 마음도 별로 안 내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깝네요. 요즘 누가 날대 순서 따져서 결혼하나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저도 우리 유미가 더 아까워요. 뭐예요? 뭐가 아까워요? 학벌, 인물, 직업, 뭘로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까운데. 글쎄요. 유미가 나온 학교가 그리 이름난 학교가 아니듯이 제가 알기론 선재가 나온 학교도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물이야. 부모가 자기 자식 보는 거랑 남이 보는 거랑 다르니 어쩔 수 없다지만 직업에서는 누가 봐도 유미가 조금 더 낫죠. 얘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 유미보다 좀 늦지. 남자애들은 금세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요, 선재 어머니. 우리 아무리 이렇게 사위감 며느리감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 뭐하나요? 저것들 둘이 좋다고 해서 만난 자리잖아요. 둘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유미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깨어있으신 분이네. 응? 깨어있으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요. 결혼은요. 집안 대 집안의 문제입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요. 결혼 하나 잘못해서 인생 망친 여자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나요. 특히 자기 아들이 제 남편이라도 되는 양 며느리를 라이벌 보듯이 구는 미친 시어머니 이야기도 많고요. 뭐요? 미친 시어머니요? 왜 열을 내세요? 선재 어머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날 두 분의 대화는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욕보이면 어쩌나 벼르고 있던 저는 전혀 밀리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엄마를 닮은 거였구나 하고요. 엄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지만 두 분과 헤어지자마자 차에 올라 열불을 내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죠. 뭐처럼 미친 여편네가 다 있어? 이 사람아 좀 진정해. 들리겠어. 들리라지. 어떻게 저런 여편네 밑에서 선재 같은 애가 나왔나 몰라. 이유미, 너 이 결혼 안 되겠다. 내가 선재 생각해서 어떻게든 설득할 참으로 나왔는데 정말 안 되겠어. 어떻게 된 사람이면 사돈될 사람들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랬잖아. 보통이 아닐 거라고. 나도 저렇게 대놓고 무례한 사람은 또 처음 봤어. 유미야,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면 그냥 연애나 하고 살든지. 격식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도 이 정도인데 결혼에 들어가면 시집살이 아주 불보듯 뻔하다. 아빠는 내가 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성격인가? 그러니까 말이야. 너나 선재 엄마나 똑같을 것 같은데 집안이 조용한 날이 있겠냐? 아무리 네가 바른 말로 맞받아쳐도 결국 주변 어른들은 네 욕을 하기 마련이야. 선재라도 확실히 네 편을 들어주면 좋겠다만 이 선재 그 유약한 성격에 너랑 같이 지 엄마랑 맞서 싸울 수나 있겠냐? 그건 맞는 말이지. 모르겠어. 진짜 결혼하려면 선재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견례로 결혼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때 남편이 집에 가서 나름대로 설득해본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집으로 부르길래 갔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막 요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시간 맞춰 잘 왔네.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서 제게 생고구마 줄기를 건네주면서 껍질을 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랑 언니랑 같이 앉아 몇 번이나 벗겨본 적 있어서 알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손톱 끝이 까매져서 싫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일을 시키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누가 예비 며느리 불러다 놓고 음식을 같이 하자고 하나요. 이걸 왜 유미가 해? 아니, 내가 할게. 넌 들어가 있어. 이 천치 같은 거사. 아이, 왜? 원래 내가 하던 일이잖아.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을 특별히 귀하게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듣기론 전혀 아니었거든요. 첫째는 장남에 막내는 터울 있는 시누이라 그 사이에 태어난 남편은 완전히 찬밥 신세였어요. 장남은 장남이라 귀하고 막내는 외동딸이라 귀하니 남편만 이도저도 아니라며 집안일도 시켰고요. 그러니 남편은 취미가 요리책 하나 사다 놓고 따로 만들어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귀하게 키운 아들인 양 군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나요. 차라리 진짜 귀한 아들 대접이라도 해주며 그랬으면 이해라도 됐을 겁니다. 어머니, 고구마 줄기로 뭐 하시려고요? 저 고구마 줄기 안 좋아해서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너 먹으라고 한다니?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절 위한 저녁은 아닌가 봐요. 네가 인사를 온다고 해서 네 입맛에 전부 맞출 필요는 없잖아. 참말 말고 해라. 결국 별수 없이 저는 식탁에 앉아 고구마 줄기를 까는데 제가 또 그런 취급을 당하고 순순히 따르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경험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 2번 일하게 하는지도 잘 아는지라 적당히 까는 척만 하고 말았어요. 그게 한 번에 안 까면 2번, 3번 까내려야 해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엉망으로 까진 고구마 줄기를 보곤 기다렸다는 듯이 훈계를 하더라고요. 너는 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냐? 고구마 줄기 하나도 못 벗겨서 밥이나 제대로 해먹겠어? 그때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귀하게 키우셨다고. 근데 어머니께선 저보다 선재를 더 귀하게 키우셨다더니 이런 거 잘하네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제가요? 어머님이랑요? 에이, 제가 어떻게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고구마 줄기는 잘 못 벗겨도 밥솥에 쌀밥도 잘 안 치고 저희 외할머니 손맛 좀 닮아서 음식은 좀 해요. 그치, 선재야? 어? 아이, 엄마, 유미 요리 잘해. 한식 요리사 자격증도 있어. 남편이 눈치 없는 게 그럴 땐 참 유용하고 좋더라고요. 거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 열받았는지 거칠게 고구마 줄기가 담긴 바구니를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보란듯이 남편과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려진 밥상에 불러다 놓고도 별말이 없으셨던 걸 보면 이번 만남으로 저를 또 괴롭혀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전 오히려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고 결혼해 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 깨질 것 같아 망설여졌던 건데 깨지지 않을 자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집 가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부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언니 같았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겠지만 넌 내가 말리지도 못하겠다. 적어도 나보고 왜 결혼 안 말리고 허락했냐고 내 탓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제가 또 제 선택에 남 탓은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 당사자들이 어떻게든 결혼하겠다니 내키지 않은 수락을 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어머님도 보통 아닌 거 알지만 나도 보통 아닌 거 알지?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대처할 테니까 너는 군소리 없이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혼 어려워. 그렇게 단단히 결심하고 시작한 결혼인데 역시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가 어머님들을 모시고 혼주한복을 보러 갔는데 분홍색 치마를 입은 어머니를 보시고는
자기도 분홍색 치마를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보통은 신부 측 어머니는 분홍색, 신랑 측 어머니들은 파란색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따지는 성격도 아니라 사실 입고 싶은 색깔 입으시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정말 분홍색이 마음에 들어서 입고 싶어 하신 게 아니라 괜히 어깃장 부리고 싶어 그러신 게 눈에 보인 거예요. 어머, 신부 어머님이 분홍색이 진짜 잘 받으시네요. 다행이다. 화사하니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내가 평소에 분홍색이 잘 받는단 소리는 듣긴 했어. 유미야, 왜 그 언니가 사다 준 코트도 분홍색이잖아. 맞다. 엄마 그거 입을 때 얼굴이 확 살긴 하지. 나도 저거 한번 줘봐요. 네? 어머님께서는 지금 그 푸른색 치마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니, 나도 그냥 줘보라고요. 딱 봐도 저게 더 화사하고 예쁘니 그렇지. 이건 뭐 칙칙하니 예쁘지도 않구만. 그렇게 억지를 부리더니 그것도 엄마보다 더 튀는 꽃분홍색 치마를 골라 입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두 분 다 파스텔 색조의 연한 하늘색과 분홍색의 치마였는데 혼주 한복으로는 권하지 않는다는 선명한 꽃분홍색이요. 근데 또 어머님 얼굴이 좀 까만 편이라 그런지 그런 색을 입으니 화사해 보인다기보다는 더 죽어 보이는 거예요. 딱 이게 화사하고 좋네. 어머니, 이거 진짜 별로예요. 어머니 얼굴 안 그래도 까만 편인데 이렇게 화사한 핑크색 입으면 더 별로예요. 퍼스널 컬러 모르세요? 진짜 안 맞아요. 퍼스 뭐? 아니,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너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싫다 이거야? 어머니, 차라리 이렇게 선명한 색깔 입고 싶으신 거면 어머님께서는 푸른색 계열이 더 맞으세요. 거봐요. 누가 봐도 아까 그게 잘 어울렸는데 이건 뭐 얼굴을 다 죽여놔서 결혼식장인지 장례식장인지 모르겠네. 뭐? 너 뭐라 그랬냐? 아이,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아무튼 그거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거 입겠다 고집하시길래 그러시라 그랬더니 며칠 뒤에 한복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래 입었던 푸른색 계열의 한복으로 바꿔달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시는 것도 그렇지만 뭐든 본인이 더 돋보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자격지심도 대단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키가 좀 작으신 편이고 상대적으로 저희 엄마가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한복 입을 때도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돈, 결혼식 날에는 신발 좀 신경 써서 신어요. 슬리퍼 신고 오면 되겠네. 결혼식에 슬리퍼를 신고 가라고요? 사돈 키가 너무 커서 나랑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안 그래도 나는 높은 굽을 신어야 하는데 사돈도 굽이 있는 걸 신으면 나는 더 높여야 한다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적당히 알아서 신고 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거의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를 신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한복 길이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힘든데다가 엄마도 딸 결혼식이라고 한복 입는 건데 이왕 입는 거 예쁘게 입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길이에 딱 맞춘 한복 신발도 해드렸는데 결혼식 당일에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모셨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패백도 시어머니 고집에 한 건데 밤 대추를 던져주실 때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 얼굴에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떨어진 밤 대추를 바로 실수인 척 어머님 쪽으로 튕겨냈는데 죄송하다 웃는 얼굴을 무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거기다 활용점정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따라오신다고요? 나도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너네랑 같이 가면 더 편하고 좋지 않겠냐? 아, 이 사람이 진짜 애들 신혼여행 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갈 주책 맞게.
요즘은 자기 부모 모시고 간다고도 합디다. 내가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유럽에 가요? 당신은 평생 그런데 보내주지도 않고 아들 결혼해 놔도 호강 한번 해보려는데. 아이, 엄마.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따라오는 건 좀 그렇지. 나중에 다 같이 가족 여행으로 가. 그래, 엄마. 나중에 나랑 가든지 해.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식에 따라가? 나중에 내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럴 걸로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끔찍하기는 같이 여행 다니면서 친해질 기회 없고 좋은 거지. 그래요, 같이 가요. 정말이냐? 근데요, 어머니, 저희는 저희가 짜둔 일정대로 움직일 거예요. 어머님한테 꽤 힘든 일정일 텐데 어머님 따라가신다고 해서 맞춰드릴 생각 없다고요. 저희 부부 신혼여행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알았다. 그까짓 건 뭐 그렇게 힘들다고. 시아버님과 남편, 신우까지 모두가 미쳤냐고 기겁하는데도 뻔뻔하게 왜 안 되냐고 하길래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놀라 왜 그러냐고 말리는데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억지 부리면 제가 더 손해볼 걸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어머님이 더 힘든 일이었거든요. 신혼여행 한 번으로 함께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앞으로는 더 편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게다가 여행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을 계획해둔 터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이 밤늦도록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도 보통이 아닌데 어머님이 그 일정을 소화하기는 분명히 힘든 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침 6시부터 시작되어 종일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여행에 하루 만에 불만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좀 쉬자니까. 아까 쉬셨잖아요. 지금 쉬면 언제 구경해요? 여기까지 와서 앉아만 있다 가자고요? 너 나를 죽일 셈이야?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힘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따라오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니, 이거 효도여행 아니고 신혼여행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려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희 신혼여행 따라오신 거라고요. 저희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 망치실 셈이에요? 오히려 섭섭하다는 투로 심각하게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베개가 너무 높다는 둥, 온도가 안 맞아 좀 쌀쌀하다는 둥 사소한 불만도 너무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음식이 입에 너무 안 맞아 먹을 게 없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아유, 이건 짜고 저건 달고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산다니? 어머니, 외국인데 당연히 여기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외국 여행을 해요? 기분 좋게 온 신혼여행인데 어머님 때문에 기분 다 망칠 것 같아요. 뭐야?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만 이야기하실 거면 뭐하러 오셨어요? 아들 신혼여행 망치러 온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오늘은 호텔에 계세요. 저희끼리 다녀올 테니까. 그럼 나더러 말도 안 통하는 이 호텔에 온종일 혼자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음식도 안 맞다. 다리 아파 걷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신혼여행까지 와서 방에서 어머니 장단이나 맞춰드리라고요? 뭐하러 오셨어요? 유럽 여행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따라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니 입은 대빨 나오셨는데 혼자 있긴 싫었는지 또 따라 나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힘들어하시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 싶은데 다 다녔어요. 그렇다고 어머님 고생시킬 생각으로 무리해서 갈 생각 없던 데까지 간 게 아니라 신혼여행이 아니면 그렇게 긴 휴가 내기 힘드니 이번 기회에 알차게 보내고 가려고 세운 계획을 따랐을 뿐이고요. 결국 4일째 되는 날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두 손 두 발 닫으셨고 먼저 한국에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는 먼저 갈 테니까 공항에 좀 데려다다오. 네? 어머니, 그러게 출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항이 얼마나 먼데 어머님 공항 모셔다 드리라고 하루를 다 쓰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혼자 게이트 찾아서 들어가실 수나 있겠어요? 거기 좀 데려다 준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1시간밖에 안 걸린다며. 그리고 너네가 비행기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면 되잖아. 왕복 2시간에 차도 막힐 거고 공항에 미리 3시간 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 비행기 시간까지 혼자 있지도 못하시잖아요. 출국장 안에는 티켓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서 비행기 타는 곳까지 저희가 못 들어가죠. 거기다 티켓 변경하는데 수수료에 추가 요금이 얼마나 붙을 줄 알고요. 그러면 여기서 너네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누가 억지로 모셔왔어요? 어머님이 따라오신다고 해서 오셔놓고 왜 그러세요? 현실적으로 어머님 먼저 보내드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 그러면 수수료를 포함한 추가 요금도 다 알아서 감당하시고 나는 알아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테니 남편 보고 데려다 달라고 해라 그랬는데 어느 쪽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표 하나 바꾸는데 왜 돈이 드냐는 둥 너네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불평이시고 부부면 같이 움직여야지 남편만 보내놓고 뭘 하려고 하느냐고 트집도 잡으셨죠. 그러면 그냥 참으시라고 해놓고 그냥 제 일정에 따라다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지 호텔에 있겠다고 하셨죠. 아침까지만 같이 먹고 점심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드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남은 3일은 어머님 혼자 보냈고 그나마 저희는 신혼여행다운 신혼여행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데려가서 신혼여행 다 망쳤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 괜찮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했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님 평판만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시집살이해도 꼭 그런 시집살이를 하느냐고 아들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는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요. 반면 저는 유별난 시어머니 등살에 고생하는 안쓰러운 며느리가 되었으니 나름 얻은 것도 있었죠. 결국 여행을 다녀와서 들어놓은 시어머니께서는 복수를 할 심산이었는지 우리 집 집들이에 온갖 시댁 식구들을 다 초대했더라고요. 20명이요? 어머니,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20명을 어떻게 초대해요? 저희 집 집들인데 저희한테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다 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사람 몇 명 초대하는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되냐? 엄밀히 말하면 아들 집이 아니라 아들 부부네 집이라고 하셔야죠. 누가 보면 어머님 아들이 집사온 줄 알겠어요. 저도 지분이 반이 있는데. 뭐야? 너는 그렇게 매번 말대답 따박따박 할래? 그럼 어머님께서 자꾸 틀린 말 하시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있어요? 아가씨가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듣고 있어라 하실 거냐고요. 아니 너는 진짜 잔말 말고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의 특기인 막무가내 우기기는 집들이까지 이어졌고 시이모님들 가족에 고모님들 가족까지 해서 장장 20명이나 되는 어른들 손님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거기다 절대 시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음식 하나하나 다 장만하라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용돈 줄 테니까 하루만 도와달라고 하고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어린 시누라 그런지 오빠가 용돈 준다는 말에 좋다고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몰랐던 일인지 저희 집에서 바쁘게 음식 나르며 거들고 있는 시누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서연이 너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약속이지 뭐야. 언니가 음식하는데 혼자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도와달래서 온 건데? 오빠가 용돈도 준댔어. 뭐? 얘, 너는 신우를 불러다 부려먹어?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어머님, 그러면 20명분의 음식 준비를 저 둘이서 해요? 이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걸 어떻게 둘이서 해요? 음식은 저희가 한다 쳐도 한 명쯤 거들어줄 사람 있어서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친정에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시댁 식구 어려운 줄 모르고 신호를 불러? 친정이요? 그러는 어머님은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굳은 일에 친정 식구 갖다 쓰라는 말밖에 더 돼요? 돈 주고 사람 쓰느니 아가씨 일정 없다길래 돕고서 용돈 좀 받아가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가씨, 제가 억지로 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오빠가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온 건데 용돈 안 준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지. 엄마는 왜 그래? 나는 얘 젊었을 때 이보다 더 많은 식구들 와도 다 했다. 너는 이거 나랑 네 신우 무시한 거야. 얼른 사과해라. 사과요? 대체 무슨 사과요? 아유,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대단한 시집살이 시킨 줄 알겠네. 언제 옳게 혼자 다 했다고 애를 잡아? 엄마도 거들고 나도 거들었는데 사람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쟤들이 한다고. 서연이 같았으면 뭐 다뤄? 아니면 올케가 가서 좀 돕든지. 고모, 이거 우리 집안일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에 무릎 꿇려서 머리 조아리며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아이, 조용히 해. 오보 좀 하지 마. 다 같이 모인 자리에 시끄럽게 무슨 짓이야. 얘, 얼른 음식이나 내와라. 배고프다. 네, 아버님. 아니, 나 안 끝났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제 일 끝나자마자 마트 달려가서 장 보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 준비한 건데 제가 아가씨 아침부터 불러다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저녁에 와서 음식 나르고 뒷정리 좀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어머님이 한번 해보시던지요. 제가 제 지인들 20명 데리고 집들이 할 테니까 어머님이 혼자서 장 보고 음식하고 뒷정리까지 다 하실래요? 뭐? 그걸 왜 내가 하냐? 이게 이제 시험이 부려먹으려고 별수작을 다 부리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러냐는 말이야.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은 본보기가 되실 것 같네요. 아가씨가 나중에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엔 시집 안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엄마, 완전 결혼 후회할 듯. 난 못 살아. 바로 이혼이지. 뭐? 아예 앉으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야, 그만해. 본전도 못 찾을 걸 왜 나서서? 이리 와 앉아. 그래요. 얼른 앉읍시다. 뭘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겠어. 결국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시어머니는 분노를 사귈 수밖에 없었어요. 성의껏 준비 잘했다, 고생했다는 친지분들과 신나서 돕는 신우, 그리고 모른 체하며 손님 대접하는 저희를 시어머니는 가자미 눈을 하고 흘겨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번번이 지지 않는 저를 보면서 순진하고 착한 남편은 마냥 신기했어요. 그럼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틀린 말하면서 억지 부리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 웃기지 않아? 애들이 어거지 부리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배우고 안 그러겠다 조심하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 억지를 받아줘야 돼? 그런가? 나도 가끔은 엄마가 괜히 우긴다고 생각할 때 있긴 했는데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어 그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가끔 네가 좀 부러워. 내가 우리 집에서도 좀 별종이긴 한데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른이라고 나이 앞세워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할 때는 못 참겠더라.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마디도 지지 않을 거라고 만약 그 꼴 못 볼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해둔 상황이라 그런지 남편은 오히려 흥미진진해 했어요. 저라고 그 시어머니랑 그렇게 대적하는 게 뭐 쉽기만은 했겠나요. 잘해주시고 예뻐해주시면 저도 잘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니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학벌이 좀 부족하고 인물이 좀 안 되면 어떤가요? 가족이 돼서 서로 아끼며 살면 되는데 학벌이나 인물이 가족이 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된다고요. 신우 말에 따르면 집들이 한 날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크게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엄마 왕창 깨졌잖아요. 다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거기서 그랬냐고 아주 대판 싸웠어요. 정말요? 아가씨도 눈치 많이 봤겠네. 그러니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는 그러게 왜 거길 가서 언일 도왔냐고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는데 엄청 서럽더라니까요. 취업했다고 생활비도 내고 살라고 해서 안 그래도 빠듯해서 간 건데.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괜찮으세요? 그 뒤로는 좀 냉전인 것 같더니 요즘은 괜찮아요. 여하튼 한 번만 더 언니 시집살이 시키면 고모들 시켜서 뒤늦은 시집살이 호되게 겪을 줄 알라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말 다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댁 식구들의 관대함도 있긴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합세해 저를 괴롭혔다면 힘들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맞서 싸웠겠지만요. 어쨌든 알게 모르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았고 시아버님의 엄포가 있었던 덕분인지 그 후로 한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2살 많은 아주버님께서 결혼하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작됐죠. 형님은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여러모로 저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분이셨어요. 물론 아주버님도 유명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이랑 결혼하셨겠지만요. 어떻게 저렇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똑부러진 커리어 우먼이 있을 수 있지 싶던 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의 크나큰 자부심이 된 거예요.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능력은 더 좋은 맏며느리를 얻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만나는 자리마다 저를 걸고 넘어지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새 식구 앞에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인물이 좋아? 인물 좋은 며느리 들어오니 아주 칙칙했던 집이 환해진 것 같네. 너무 비행기 띄워주시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게다가 공부는 어쩜 그렇게 잘했어? 머리는 타고난다더니 우리 윤재랑 똑같나 보네. 타고나긴요.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나?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아주 우리 손주 머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사돈네도 배경이 든든하시고. 우리 윤재 앞으로 차 사주신다고? 친정이 좀 머니까 앞으로 자주 찾아뵙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해주신 거죠. 그럼 자주 찾아뵈면 좋지. 무려 차식이나 사주시고 그러는데 누구는 쥐뿔도 주는 것도 없으면서 뺀질나게 문지방 닳도록 부르는데 말이야. 저를 앞에 두고 은근히 저와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가 차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쥐뿔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뻔질나게 문지방 닳도록 부른다는 말은 본인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 뒤로도 어머님은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려먹으시려고 들고 형님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오히려 그걸 더 불편해하시면서 제 곁에 있었죠. 시어머님 옆에서 붙어서 살살거리는 성격이었더라면 어머님께는 금상첨화인 며느리였을 텐데 제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예, 윤지야. 얼른 와서 앉아라. 딸기가 맛이 참 좋다. 아직 뒷정리가 안 끝나서요. 동서랑 마무리하다 갈게요. 아유, 유미 혼자 해도 되는 걸 네가 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어? 얼른 와. 저도 동서도 같은 며느리인데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과일 먹고 누구는 궁둥이 붙일 새도 없이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동서 눈치 보이고요. 어? 불행히도 형님도 은근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반박하는 스타일이라 저 괴롭힐 생각에 신난 시어머니 얼굴에는 금방 그림자가 졌어요. 게다가 형님은 아주버님만큼이나 바쁘신 분이라 시댁을 찾는 횟수도 저랑 비교하면 현저히 적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며느리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형님은 자기가 가진 배경 말고는 시댁의 자랑거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아버님이 저녁 먹자고 부를 때마다 시댁 가서 같이 식사하고 오는 저희가 효도를 했으면 더 했죠. 결혼 후 첫 번째 어버이날에도 형님은 얼굴도 비추지 않고 돈 얼마 붙이는 것으로 퉁쳤는데 저희는 날이 좋아 근교 모시고 가서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렸거든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 얼마간 돈이나 붙여주지 귀찮게 데리고 나왔다고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너도 큰애처럼 그냥 돈백 붙여주고 말아라. 이런 걸로 퉁치려 들지 말고. 저희가 돈백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시고 다니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형님처럼 돈이 많아서 돈이나 붙이고 다니면 이런 날 두 분만 계시고 너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외롭기는 돈 있으면 외로울 틈이 없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자네나 돈 받아 집구석에 혼자 있어. 나는 얘들이랑 놀러 다니는 재미로 나올 테니까 하여튼 어딜 가든 초치는 거 하나는 알아줘야 해. 큰 애들한테 돈 그만큼 받았으면 작은 애한테는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그만이지. 애들 가지고 장사해? 어떻게 된 게 엄마라는 사람이. 내가 애 보기 창피해 죽겠어.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당신도 돈 좋아하잖아요. 좋아해도 정도껏 좋아해야지. 나이 들어 말 가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버이날까지도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명절 때도 일이 바빠 못 가게 됐다며 돈만 붙이자 어머님은 그제야 좀 섭섭한 듯 싶더라고요. 거기다 아주버님 말실수로 바쁜 와중에 그 먼 형님 친정은 들렀다는 걸 알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요. 아버님도 못내 섭섭해 하셨지만 그동안은 입이 닳도록 형님 칭찬을 하셔놓고 명절에 안 왔다고 싫은 소리 하는 어머님을 보고 꼴 좋다고 하셨죠. 돈이 좋아 돈만 붙이면 다라더니 돈 잘 받아놓고 입이 왜 대빨 나와 그래? 아니 그래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명절에도 안 와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지. 무시는? 돈 좋아하는 시어머니 알아보고 돈으로 퉁친 것을 왜 또 개 탓을 해? 돈도 주고 얼굴도 보고 살아야 할 것 같으면 자네가 더 잘하든가. 따박따박 말대답한다던 유미는 매번 찾아와 명절에 얼굴 보여주는데도 심술이면서 큰 며느리는 왜 찾아? 저희는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이나 붙이고 말까 싶었는데 찾아오는 게 더 좋으세요? 뭐? 아유 진짜 어떻게 된 게 자식놈들이 내 맘에 쏙 드는 것 하나를 못 데려와. 아유 내 팔자야. 아유. 그러다 얼마 뒤 저희 부부는 하던 일을 접고 전부터 생각해뒀던 식당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회사 일 자체가 미래가 없고 안정적이지 못하던 문제도 있었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던 터라 언젠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식당을 해보고 싶단 생각도 했었거든요. 마침 건물을 임대하시는 어머니 쪽 사촌 쪽으로 괜찮은 자리를 소개받았고 이참에 한번 해보자는 말이 나온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좀 들다 보니 친정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모아놓은 돈에 약간의 대출도 좀 받아야 했어요. 시댁에서 도움받으면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시댁에서 도와줄 거란 기대가 없어 그냥 진행했죠. 잘 다니던 회사나 다닐 것이지 무슨 욕심의 창업이야? 식당 일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앞으로 승진한다고 해도 일이나 늘지 연봉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빨리 다른 방법 알아봐야지 싶어서요. 어이구, 그러게 머리를 써서 공부를 했어야 한다는 거야. 괜히 네가 헛바람 들여서 선제까지 일 그만두게 하고
그러다 밖에 나앉으면 어쩔래? 아주 안 봐도 훤하다. 자신 없었음 둘 다 그만두고 시작할 생각은 못했겠지만 자리가 무척 좋기도 하고 친척분이시라 임대료도 배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간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요. 누가 기다린다든? 니네 시아버지나 기다리지 난 기다린 적 없다. 네,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 안 기다린다는 건 다 아는데요, 뭘. 뭐? 이게 진짜? 너 행여나 망하더라도 우리 집에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마라. 망한 자식한테 쓸 쌀은 없으니까 말이야. 어머니, 그래도 말씀 너무 섭섭하세요. 저희 친정에선 행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앉게 되더라도 부모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서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 입장은 어떻게 돼요? 같은 부모님인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사람 입방정에 내 아들남만 부끄러워지겠구나.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는 게 낫지. 모든 경험이 되고 배움이 될 거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해요? 그러다 쪽박 차면 누구한테 빨대 꽂으려고? 어머님이야말로 그러다 저희 대박 나면 어쩌시려고요.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하! 웃기시네.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투자는 무슨? 혹시 모르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네가 떨어뜨린 콩고물은 안 주워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처음부터 순조로운 편이었어요. 식품 개발팀에서 일하면서 회사 방향성과 달리 버려진 것들을 모아 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공부했고, 집에서도 사람들이 오래 즐겨 찾을 수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신경 써야 하는지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정말 맛도 좋고 신선한 고기를 때와다 고깃집을 열었고, 그동안 자체 개발한 레시피로 맛좋기로 소문난 비빔국수와 외할머니표 된장으로 끓인 시골 된장찌개를 시그니처로 내세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박이 나서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시작한 것인데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지역 맛집으로 거듭났죠. 처음 1년은 적자를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1년도 되기 전에 초기 창업 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2호점 체인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성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엄마 생일에 큰맘 먹고 큰 선물을 해드렸어요. 친정에서 해주신 초기 비용이 아니었으면 사실 창업도 더 늦어졌을 거고 대출금 부담에 그렇게 마음 편히 일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동남아 4박 5일 여행과 더불어 엄마는 명품백, 아빠는 골프 캐디백을 사드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큰 거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행이면 됐어. 이렇게 비싼 가방은 너무 과하지 싶은데. 모을 때 더 모아야지. 아니, 나는 네 엄마 생일에 너무 큰 콩고물 받아먹는 거 아니냐? 빚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다 큰 자식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써놓고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 아니야. 돈이야 지금부터 더 모으면 되는 거고. 우리 돈 모으기 전에 감사는 제대로 해야지 싶어서. 맞아요. 행여 일이 잘 안 되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셨는데 저희도 보답해야죠.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 잘했어. 이 손님 상대로 일하다 보니 이 성격도 좀 변한 것 같은데. 말도 마. 처음엔 서빙 하나도 쩔쩔매더니 요즘엔 왜 저렇게 안 오나 싶어서 보면 가서 손님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더라니까. 보기 좋다 선재야. 너무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장사를 하기 시작한 후에 남편도 성격이 많이 바뀌고 손님들 대하는 데에도 노하우가 생기면서 자신감도 많아졌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꼭 한마디씩 한다더라고요. 그 뒤에 여행을 다녀온 저희 아빠가 너무 좋은 선물 받아 고맙다고 저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으시다길래 한사코 거절했더니 그러면 조만간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하니 밥이나 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시댁까지 신경 쓰냐고 엄마 생일날도 모르고 넘어간 분이신데 싶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뵙고 온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 여행만 보내드린 거 아니냐? 사돈 보니까 가방 좋은 거 메고 오셨던데. 아, 좋은 가방도 없으시고 생신이고 해서 겸사겸사 사드렸어요. 아니,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다고 그 비싼 가방을 사줘. 네, 어머님 말대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건 아닌데 그래도 초기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기회 있을 때 갚아야지 싶어서요. 장사란 게 또 금방 쪽박차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해드린 거예요. 네 아버지도 뭐 골프 가방인가 사줬다면서? 네, 아버지께서 골프가 취미라서요. 참, 니네 친정은 딸 사위 잘 둬서 아주 호강하는구나. 호강은요, 제가 친정 부모님 잘 만나서 때마침 도움 잘 받은 거죠. 식사는 잘하셨어요? 좋은 식당이라더니 고기가 질겨서 턱이 아파서 혼났다. 어머, 그럴 리가요. 거기 고기 부드러워서 애기도 꿀떡꿀떡 삼킨다고 하던데.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그 식당은 가시지 말라고요. 뭐야? 어머님, 지금 제가 바빠서요. 이만 끊을게요. 갑자기 전화한 이유야 뻔했죠. 친정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다는 이야기에도 배 아파하셨는데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 좋은 가방을 메고 나타났으니 어머님께서도 배가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행여 저희가 잘 되더라도 떨어질 콩고물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대놓고 왜 자기 것은 없느냐고 말하긴 민망하셨겠죠. 어쩌면 때마침 시어머니 생신이시라 자기한테도 그만한 선물은 해야 하지 않겠냐 메시지를 보낸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돈 50만 원 정도 따로 보내드리고 말 생각이었어요. 뭘 해드리든 불만이 많은데 적당히 돈이나 보내자 싶었거든요. 5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일 당일에 시어머니한테 연락드린 게 저희 남편밖에 없던 모양입니다. 신우도 깜빡 잊어버렸고 그나마 제일 기대가 컸던 아주버님도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이었고요. 장남한테 뭐라도 기대한 모양이신데 명품백은커녕 자기 엄마 생일인 줄도 모르는 상황이라 화가 폭발하셨겠죠. 게다가 시아버님도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 챙기는 스타일도 아니니 그동안 쌓인 서름이 터진 거예요. 엄마, 생일 축하해. 미역국은 먹었어? 미역국은 뭐 내가 끓여 먹냐? 누구 하나 지 엄마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주는 놈들이 없으니 서러워서 못 살겠다. 서윤이가 안 끓여줬어? 없대도? 그 기집애는 뭐가 바쁜지 아침부터 나가서는 전화 한 통도 없어.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더니 깜빡했나 보지.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린 가게 일 때문에 가긴 힘들고 엄마 계좌로 용돈 보냈으니까 사고 싶은 거 사고.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무심하고 누구는 생일에 명품 가방 떡 한 입 받는다는데 나는 생일인 거 알아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니 아유 내 팔자야. 그나마 시어머니 생신 챙겨드린 게 남편인데 어머님께서는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고 하소연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저는 더 길어지기 전에 알아서 적당히 끊으란 신호만 줬어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라도 했다간 시어머니 생일날 아침 일찍 와서 미역국 안 끓이고 뭐 했냐 잔소리만 하실 게 뻔하거든요. 저는 그날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엄마가 이모네 조카 며느리 출산 선물을 산다고 같이 가달라고 해서 시간을 비워뒀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야, 아니 니네 엄마 거기 갔냐? 엄마? 아니, 왜?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을 질질 따더니 대뜸 내 카드 들고 날라버렸다. 카드를 들고 갔다고? 아빠 카드를? 아이 그래. 무슨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비싼 가방 타령하면서 자기도 하나 사야겠다고 나가버렸어. 이 여편네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카드 정지시켜야 하는데 어디로 전화해야 하냐? 오늘 엄마 생일인데 그 정도는 좀 쓰게 해주시지. 아이 뭐? 네 엄마 생일이냐? 아빠 그것도 몰랐어? 너무하네.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서. 다 늙어 생일이 뭐라고 저 유난이냔 말이야. 에휴, 얼마를 쓰고 올라고 카드를 들고 나가. 그거 얼마나 됐는데? 글쎄, 가격이야 천차만별이지. 못해도 200~300은 하지 않겠어? 200~300? 이 주책 맞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다 늙은 여편네가 200~300짜리 가방이 뭐가 필요하냐? 알았다. 혹시나 연락 오면 바로 연락 줘라. 시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남편은 저를 보며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어머님 전화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어머님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동안 부딪히면서 애증이 생긴 건지 그래도 아버님 생신을 어머님께서 꼬박 기억하시고 챙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물을 챙긴 건 아니어도 매일 빠짐없이 미역국 곁들인 아침상 내어주시면서요. 그런데 선물은커녕 알아주시지도 않으시곤 함께 사신 지 수십 년 만에 좋은 선물 좀 바란다고 나이든 여편네라느니 유난이라는 소리라니 어머님이 좀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저렇게 말했으면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할 것 같은데 남편은 또 그런 것에 무심하고요. 그렇게 괜히 찝찝한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머님을 발견한 거예요. 1층 명품샵 앞에 기웃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아는 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본인 생일날 엄마랑 백화점에서 시간 보내는 거 알면 또 한 소리 하겠다 싶어 자리를 피했죠. 그리고 애기 선물을 사고 한참 구경하다 내려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기웃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쇼윈도 너머의 가방을 보고 손에 든 아버님 카드를 만지작거리시는 게 망설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고민하다가 엄마도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사부인. 안녕하세요, 사부인. 뭐 사러 오셨나 봐요. 예? 예. 나도 가방 좀 살라고요. 그 양반이 시간은 없다고 카드만 줬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그렇게 통이 크셨나? 어머님,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보는 거랑 매구 거울 보는 거랑은 다른데. 됐다. 나는 볼 만큼 봐서. 저도 구경이나 할 참이었는데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자고 하니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하시면서도 자존심이 있는지 결국 따라 들어가시더라고요. 마침 대기줄도 없었고 한가한 편이라 어머님께 이 가방 저 가방 추천해드리면서 부추겼어요. 이게 어머님께는 더 낫지 않을까요?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랑도 맞고 너무 격식 차릴 가방도 아니고 자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별론데. 왜요? 참 잘 어울리시는데. 박가사돈께서 이왕 선심 쓰셨으니 좋은 거 하나 하세요. 아유, 나는 이런 게 좀. 그냥 이걸로 하세요. 딱 봐도 여기선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설마 돈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 아니죠? 무슨? 네 시아버지가 사라고 줬다니까? 그럼 이걸로 하세요. 그렇게 엉겁결에 가방을 사게 된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호기롭게 시아버님 카드는 들고 나왔는데 그걸로 그 비싼 가방을 샀다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으셨을 겁니다. 결국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도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 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려는데 제가 먼저 제 카드로 선수를 쳤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뭐냐? 오늘 생신이시잖아요. 이걸로 앞으로 5년치 생신 선물 해드린 거예요. 너? 아유, 그래 잘했다. 박가사돈 돈 굳어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저녁 먹고 가요, 사돈. 여기 밑에 초밥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래요, 어머님. 가방은 제가 사드렸으니까 아버님 카드로 저녁이나 사 먹어요.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렇게 엉겁결에 비싼 가방도 사고 초밥집에 가서 마주보고 앉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괜히 눈치 살피시면서 저를 보시는데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초밥 나오고 먹으려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사돈, 생일 축하해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도 사돈 된 지 여러 날 되면서 잘 지냈잖아요. 앞으로 오래 보면서 이렇게 생일 축하해드리면 좋겠네. 어서 드세요.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시는 순간 갑자기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황급히 눈물을 닦으시는데 주책 없이 콧물까지 흐르고 엄마가 곁에 있던 티슈를 얼른 건네주셨는데 민망하셨는지 초밥부터 먹으시더라고요. 사부인, 괜찮으세요? 아휴, 아닙니다. 드세요. 고맙네요, 사부인.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시겠어요? 저를 아들 빼앗아간 가진 것 없는 얄미운 도둑년 취급하시며 괴롭혔던 어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하면서 은근히 챙기시는 겁니다. 너 이거 먹어라. 전복장조림 좋아하잖아. 네? 아,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아버님도 좋아하시는데 그냥 거기 두셔도 돼요. 네 아버지가 먹고 싶으면 일어나서 가져다 먹으라지.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성질이야?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요. 그 뒤로 제 생일에 휴일 언제냐고 물어보시고 점심을 사주시질 않나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됐다고 하시며 말없이 자기가 하고요. 그게 단순히 제가 어머님 가방값을 대신 결제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날 저는 뭘 바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 처지가 순간 안쓰러워서 한 행동이었을 뿐이거든요. 그걸로 어머님이 변하길 바란 것도 아니고 호사를 누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너무 좋은 일이 된 겁니다. 괜히 날 세워 어머님과 싸우는 일도 없어졌고 요즘엔 시댁 가는 길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결국 네가 이겼네 정말.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서윤이가 그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며느리가 사준 가방이라고 입이 닳도록 자랑한다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가방이나 사줄 걸 그랬어. 치, 너는 몰라. 뭐 그게 꼭 가방 때문인 줄 알아? 그럼 뭔데? 이제야 깨달으신 거지.
그렇게 챙기는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라는 걸.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운전이나 해. 공격해오면 끝까지 지지 않고 싸우는 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애초에 공격할 마음이 없게 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이라 좋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어머님을 상대로 기약 없는 싸움을 할 생각만 했지 어머님 생각을 바꿔서 제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누군가는 돈이 생기니 처우가 좋아졌다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님께선 변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밉다고 하면서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 나서서 다 챙기는 건 저였으니까요. 어머님도 언젠가 뒤늦게 알아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결혼해서 생기는 고부 갈등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살던 세대가 다르니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게 된다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에도 사실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다들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